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걱정이 없어지고, 돈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닌데, 다 이룬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오늘 그 허전함의 정체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나이 들수록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살아온 날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채널 삶의 사유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66이 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4세 사회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로 40년을 달렸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크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도 회사에 있었고,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도 출장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도 조금만 더 참아.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62에 퇴직을 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자식 둘 다 결혼도 시켰습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이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어색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있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을 달려왔는데 도착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있긴 있는데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40년을 달렸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원하던 것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63세 한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결혼하자마자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일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려서 20년을 운영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돈 걱정은 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자식 둘을 대학 보냈고 빚도 다 갚았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한 후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을 때 그분은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하고 싶은 것 참고 살았는데 막상 할 수 있게 되니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돈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 낯설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그토록 원했을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 뒤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심, 인정, 자유, 행복. 돈이 생기면 안심이 될 것 같았고, 돈이 생기면 인정받을 것 같았고, 돈이 생기면 자유로워질 것 같았고,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생겼는데 안심이 되셨습니까? 인정받으신 것 같습니까? 자유롭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진다. 이 비유가 왜 이렇게 정확할까요?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돈이 생겨도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1억이 생기면 3억이 필요하고 3억이 생기면 10억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생기면 더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고 노후 자금이 생기면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갈증은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 된 이상 그 목적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적, 즉 안심, 행복, 자유는 돈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돈은 그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구를 목적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외적인 것에 의존한 삶의 한계. 쇼펜하우어가 평생 탐구한 것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영원히 불행하다. 외부에 있는 것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명예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인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행복을 걸어놓은 사람은 그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함께 흔들립니다. 반면 내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외부가 흔들려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가 풍요로우면 내부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부가 하나씩 줄어들 때 내부가 텅 빈 사람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것이 퇴직 후 허탈감의 정체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 우리가 돈을 통해 원했던 것 중 하나가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정은 비교에서 나옵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인정받는다는 생각. 이 비교가 문제입니다. 내가 1억이 있을 때 10억 가진 사람 앞에서는 가난합니다. 내가 넓은 아파트에 살아도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 앞에서는 초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적이다. 자신의 삶을 남의 삶과 비교하는 한 진정한 만족은 불가능하다. 비교로 얻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만족은 사라집니다. 진짜 만족은 내부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쇼펜하우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때, 자신과 소중한 사람 사이에 진짜 연결을 느낄 때, 자연을 걸으며 고요한 순간을 경험할 때,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마침내 할 때, 이런 순간들에서 오는 만족은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돈이 수단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혹시 지금 모든 걸 해냈는데도 허전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자식도 잘 키웠고 집도 있고 노후 준비도 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빠진 것 같을까요? 그 빠진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희생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줄여가며, 쉬지 않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어디가 아파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든 날, 속이 좋지 않아서 밥 먹기 힘든 날,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날만큼은 통장의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분 더 걷는 것,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오늘 조금 일찍 자는 것.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진짜 관계,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람은 있는데 외롭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습니다. 모임에 나가도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관계는 종종 이해관계로 연결됩니다. 같은 직장이라서, 아이들 학교가 같아서, 사업적으로 필요해서. 그런데 그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퇴직하고 나서 연락이 끊기는 직장 동료들, 아이들이 크고 나서 멀어지는 학부모 모임, 사업이 끝나고 연락 없는 거래처 사람들. 이것이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의 한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희귀하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익이 있을 때 유지된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아는 사람은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이익이 없어도 연락하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한 사람.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돈보다 훨씬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잘 지내냐는 짧은 한마디가 오래된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세 번째, 자기 존중,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이것들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자기 존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진짜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자기 존중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딱 한 가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오래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는 것, 걷고 싶었던 길을 혼자 걷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네 번째, 마음의 평온, 흔들리지 않는 중심. 쇼펜하우어가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이다. 부, 명예, 권력보다 마음의 평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 마음의 평온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 가장 갖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욕망을 줄일 때 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고통도 큽니다. 원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숨을 고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가? 이것이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질문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내가 없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오는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미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삶 자체에 거창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다. 거창한 사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는 것.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들이 모여서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돈이 많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시간이 생겼을 때 이 의미를 더 깊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건강, 관계, 자기 존중, 마음의 평온, 삶의 의미. 이것들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돈 이외의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대신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더 벌 방법을 고민하는 대신 오늘 감사한 것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은 전환이 시간이 지나면 삶을 바꿉니다. 둘째, 오래된 관계 하나를 다시 살려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전에 가까웠는데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잘 지내냐는 짧은 문자 하나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하루 중 딱 3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이든 독서든 음악을 듣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오롯이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이 마음의 평온을 만듭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의 자식이 어떻다는 소식을 들어도, 남이 얼마짜리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서 뭐?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비교를 멈출 때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으로 볼 때 같은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행복을 결정한다. 이 말을 젊었을 때 들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 듣는 이 말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 통장의 숫자, 집의 크기, 자식의 성공, 이것들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진짜 연결을 맺고 있는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갈망하며 보내고 인생의 후반부는 불행을 피하며 보낸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드디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 남을 위해, 체면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나이 들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건강, 진짜 관계, 자기 존중, 마음의 평온, 삶의 의미.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돈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들, 가족을 위해 참았던 그 시간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달려온 그 시간들.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자신을 채우는데도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 돈보다 이것들을 더 많이 모으십시오. 건강한 하루, 따뜻한 관계, 평온한 마음, 작은 감사. 이것들이 모여서 진짜 부유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겠어요? 나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나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은 오래된 친구다. 나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이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살아온 날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채널, 삶의 사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